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커세어의 신제품 키보드 K100 RGB 제품입니다. 커세어가 가진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넣은 이 키보드 특징과 장단점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100은 기존 커세어의 K95XT를 발전시킨 가장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4배 빠른 키 입력 속도와 측면에 추가된 RGB 라이팅, 매크로 키, IQ 컨트롤 다이얼이 특징인데요. 특히 새로운 독점 스위치인 커세어 OPS 광축이 탑재됐습니다. 다른 기능보다 사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4배 빠른 키 입력과 OPS 광축의 키감이 아닐까 싶네요. 기본적인 외형은 기존의 커세어 키보드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풀사이즈 키보드에 알루미늄 바디를 가지고 있고 우측 상단에는 익숙한 볼륨 휠이 있죠. 이 볼륨 휠은 구분감이 없는 부드러운 조작감을 가졌는데 그런데도 정확한 볼륨 값을 맞추는 게 제법 쉬웠습니다. 반대쪽에는 IQ 컨트롤 다이얼로 K100에서 새로 등장한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색이 변경되면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영상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등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가 있어요. 키보드 좌측에는 매크로 키가 있는데 이거는 엘가토 스트림 덱에 연동이 가능해서 스트리밍 방송을 켜거나 OBS에서 화면을 전환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다만 기능은 좋지만 이 키들의 배치가 좌측 끝에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 시 오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좌측에 매크로 키가 있는 이 레이아웃에 적응하기까지가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는 패널이 있어서 프로필이라든지 윈도우 락, 캡스 락, 넘버 락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유선이고요. 케이블 탈부착은 따로 되지 않고 키보드 포트와 USB 추가 연결을 지원하는 패스스루 포트가 2개 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 2개를 같이 연결하고 키보드에 있는 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포트를 헤드폰을 연결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관에서 특히 새롭게 바뀐 부분은 사이드 측면의 RGB 라이팅입니다. 팜레스트가 있는 쪽을 제외한 좌우와 전면에서 책상 표면을 비추는 라이팅인데요. 44개의 라이팅 존을 각각 커스터마이징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엣지 라이팅 때문에 RGB가 단순히 키캡 아래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키보드 주변에 공간 전체를 비추는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세어 RGB는 전체적인 광량도 그렇고요. 이 광질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색상도 되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커세어 유저분들이 말하는 그 감성이라는 게 이 RGB의 품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른 키보드들에 비해서 엄청 밝게 느껴집니다. 키캡은 이중사출 PBT 소재고요. 표면의 질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그렇게 까끌까끌하진 않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자면 레이저 헌츠맨보다 약간 더 거친 질감입니다. 키캡 폰트도 가로로 넓적했던 게이머스러운 폰트에서 정갈하고 적당히 두꺼운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어요. 한글 각인의 경우에는 제가 리뷰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출시를 안 했고요. 12월 중순 이후에 별도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키캡은 추가로 FPS용 키캡과 롤과 같은 MOBA용 키캡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하단 배열이 정배열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키캡 놀이도 가능해졌습니다. 팜레스트는 인조가죽 타입의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자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탈부착도 아주 편해졌고요. 다만 가운데에 있는 이 커세어 레터링 포인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존 커세어가 가지고 있던 화려했던 디자인 요소들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 미니멀한 디자인 요소가 중간에서 애매하게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키보드는 되게 게이머스러운데 팜레스트의 디자인은 되게 미니멀하고 모던한 거죠. 새로운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나온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 모습입니다. 사용된 스위치는 커세어 독점의 OPS 광적축 스위치입니다. 클릭 포인트가 1mm밖에 안 돼서 1.2mm인 은축보다 더 짧고요. 1억 5천만 회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축은 일반 물리적인 축들에서 발생하는 키씹힘, 중복 입력들이 없기 때문에 게이밍 기어의 흐름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은 이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키감이나 소음 측면에서 이 스위치들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을 텐데 K100은 팩토리 출고 단계에서 윤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광축 중에는 정갈한 키감과 스테빌 소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커세어의 고질적인 통울림도 많이 잡힌 듯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키압이 낮으면서도 쫀득한 키감도 꽤나 장점이에요. 기존 게이밍 기어들이 1000Hz 폴링 레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K100은 엑손 하이퍼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4배나 빠른 4000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스펙을 보는 순간 의문이 들긴 했어요. 과연 내가 이 4000Hz를 체감할 수 있을까?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검색을 좀 해보니까 키 입력이 중요한 격투 게임이나 카트라이더와 같은 레이싱 게임에서는 체감이 있다는 후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즉 키 입력이 빨라서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144Hz 모니터에 1000Hz 키보드 마우스를 쓰는 것처럼 앞으로 나올 500Hz 모니터에는 또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2020년 말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은 앞선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지만 이 기술이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단지 제 주머니 사정이 좀 문제인 거죠. iQ에서 조명이나 다이얼 등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조명은 내가 선택한 위치만 따로 효과를 넣고 다른 구역에는 또 다른 색을 넣는 식으로 20개까지 레이어를 쌓을 수가 있어요. 20개의 효과를 동시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휠은 기본적으로 7가지 작동을 제공하는데요. 휠의 가운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다음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밝기 조절을 하거나 영상을 빠르게 넘겨보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을 가로로 이동하는 등으로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아쉬운 점은 각각의 기능을 사용자가 색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7개의 색상을 동시에 쓰는 것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편집과 웹서핑용으로 2개만 딱 쓰고 있고요.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의 아이콘 색깔인 람보라색으로 지정을 했고, 일반 웹서핑 용도는 그 반대색인 노란색 쪽으로 쓰고 있어요. 또 다른 소프트웨어로 스트림덱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매크로키를 기존의 엘가토 제품에 있는 엘가토 스트림덱 미니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시작하거나 방송에서 화면 전환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버튼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쓰는 세팅은 계산기 앱을 열고 OBS 녹화를 하거나 크롬에서 유튜브를 바로 열도록 세팅을 해놨는데요. 특히 타이머 설정이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40분짜리 타이머를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 쓰니까 꽤나 유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주 잘 쓰고 못 쓰고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럼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게이밍 기어 현존 최고의 스펙, 낮은 키압과 쫀득한 키감입니다. RGB 라이팅도 가장 밝고요. 키 입력도 가장 빠르죠. 특히 OPS 광적축 스위치는 힘들이지 않고 타건이 가능하면서도 반발력은 어느 정도 있어서 상당히 쫀득한 느낌이 납니다. 키압이 낮은 키보드들은 대부분 바닥에 닿는 듯한 아주 가벼운 타격감들이 있는데 K백은 오히려 약간의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다소 정리되지 않은 소프트 구성과 높은 가격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iQ 프로그램에서 좌측 패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또 이게 폴링 레이트를 4000으로 변경하는 옵션은 설정란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 매크로키를 설정할 때는 별도의 스트림덱 프로그램을 켜서 조절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입니다. 이번 K100의 가격은 299,000원인데 전작의 K95 XT 가격이 269,000원이고 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도 300만원대라서 어느 정도 가격이 있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높은 가격이란 거는 사실이죠. 결론입니다. 이 제품은 커세어가 가진 모든 기술과 기능을 다 넣은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커세어의 감성과 현존 기술의 끝을 체험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은 그 아래급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으로 나올 OPS 광축을 사용한 텐키리스 모델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